반갑습니다. 김종대 인사드립니다. 다음 달 오는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고 시연, 도연, 시장, 도지사, 특히 교육감 선거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그제 옥포 1, 2동 연초 하청 장목의 국민의힘 시연 후보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여의도 연구원의 지방분권 정책기획위원입니다. 저는 2005년 방문학자의 신분으로 가족들과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었고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아시아 연구소에서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정부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속해 있는 거제시의회는 바로 지방분권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전쟁 후 빠른 경제회복, 산업화 등을 통한 시급한 경제발전이 필요한 시대에는 중앙집권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의 각기 다른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지방분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히 서울 중심의 행정을 지방에서 대신 처리하거나 지방의 많은 특수한 업무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987년 노태우 민주당 대표는 6.29 선언에서 지방자치 부활을 약속하여 1991년에 부분적으로 직접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거제 장목 대계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 위원과 단체장까지도 직접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지방자치가 살아난 것입니다. 1948년 재헌헌법에도 보장된 지방자치제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제 제8회 지방선거가 바로 다음 달 6월 1일에 있습니다. 제3회까지 선출된 지방의회 일꾼은 명예직이었습니다. 2018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월별 수당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 3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시연 두세 명에 비서 한 명을 두게 되면서 세금 지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거제시 예산이 이미 1조가 넘었고 공무원이 1,50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늘 작고 강한 정부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커지면 우리 개인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살림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지방정치를 주인처럼 봉사하는 진실하고 성실한 대표자를 뽑느냐가 관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감시기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시청과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금은 제대로 쓰는지, 공무원이나 시장 비리는 없는지,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지 등입니다. 감시가 제대로 안되면 우리가 낸 세금이 줄줄 새고 말 것입니다. 또한 정당이나 지방 세력가들이 보상하듯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주민 맞춤 복지와는 멀어질 것입니다. 일본의 한 지방의회에서 그 지방의 특산주를 써서 건배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화와 경제도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주민의 요구에 맞춘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의회는 간단히 시가 한 일을 감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시의 기준은 당연히 주민의 눈높이입니다. 시장은 정치인이고
자연히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의 눈에 맞는 이해도와 깊이의 수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해서 시의원들의 능력이 중요하고 시민들과 밀착되어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제시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즉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운영, 관리,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공무원의 인사, 지방세 징수,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회계 감사와 재산 관리. 둘째, 거제의 가장 큰 이슈인 화장장 등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셋째,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넷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다섯 번째, 교육, 체육,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여섯 번째,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에 관한 사무 등 이 외에도 수많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의회의 역할, 시의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제시장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이미 1조가 넘었고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경상남도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빼면 약 700억 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시장이 법에 의해 재량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돈에 관해서 시의원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든지 자기 시장 당선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편을 나누어서 우리 편만 챙기는 일이 늘 발생합니다. 저도 선거운동을 해보니 마음의 빚을 지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도움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아야 하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변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첫째,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둘째, 예산의 심의 확정. 셋째, 결산의 승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등 많은 감시 감독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시의원의 역할에 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의원 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젊고 새로운 인물이 진입하기 곤란한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정당은 당선 가능성에 많은 무게를 두고 공천을 하기 때문에 신인은 상대적으로 공천을 받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신인의 진출은 늘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민의힘 당에서 PPAT 즉 공직 후보자의 기본 자질 검증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획기적인 시도인데 저도 응시를 해보니 이번 시험에는 문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있느냐를 중심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향후에는 운전면허처럼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까지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역시 3선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개인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뒷물은 늘 앞물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3선이면 12년의 시간인데 이는 사회 변화에 비추면 너무 긴 시간입니다. 또한 봉사정신은 점점 옅어지고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바로 정당 공천제도입니다. 시장이 정당인으로 중앙정부나 중앙당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시의원이
다른 세력에 의해 정치화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롯이 거제시만 쳐다보면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노조는 필요하지만 이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되면서 회사를 위한 노조가 아니라 민노총을 위한 노조로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넷째, 정당은 후보가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마시켜야 합니다. 시의회는 정부가 장학금 주는 학교가 아닙니다. 당선이 되면 바로 투입되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회에서는 출마 예상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마츠시다 정경수 같은 기관이 없어서 아주 아쉽습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의 정경수 같이 첫째, 지방자치에 관한 역사 법규 등을 교육하고 둘째, 전현직 시의원 포럼을 만들어서 진보 보수 관계없이 거제 문제를 해결하는 팀을 만들어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셋째, 시의원 도의원이 되어 봉사하겠다는 젊은 인재들을 찾아서 어느 정당이든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공천을 주도록 제도화하기를 감히 제안합니다. 이것으로 지방자치, 시의원의 역할 그리고 보완되었으면 하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변화에 비해 내실화는 미흡합니다. 지방분권도 반쪽인 채로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져 갑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도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강건하게 하는 일꾼을 내 손으로 잘 뽑는 일이 바로 제대로 되는 지방자치의 출발점이 됩니다. 6월 1일 우리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하는 시의원, 자기 사업이 아니라 시의원 본연의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양심 있는 시의원을 뽑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